네, 안녕하세요. K슈퍼실러입니다. 이번에 올려드릴 영상은 바이드 측에 출고하는 반자동 용기 포장기 KK900S2 제품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220V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어가 펌프가 필요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에어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220V 단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이 올려드린 영상이라 자세한 거는 뭐 저희 올라오면 많이 들어가 있지만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처음에 이쪽 버튼 조작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버튼은 파워. 이렇게 누르게 되면 밑에 하부 모드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 메인보드에 이렇게 숫자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온도 디지털 온오프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키면 안쪽에 있는 실링바를 두 개예요. 두 개를 각각 하나씩 해서 온도를 따로 빼놓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성 있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을 따로 뽑아놨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모전시 버튼. 요거는 이모전시를 뭐 작업을 하다가 긴급한 상황에 눌러주시면 전부 전원이 차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차단되고 우측으로 한번 돌리게 되면 다시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파워는 눌러주시면 이렇게 몰드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버튼 설명부터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 위에 있는 게 이제 매뉴얼 들어가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한번 누르게 되면 여기 보시면 P1-1, P1-2, P1-3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예전 9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 메인보드에 PCB에 실링바의 온도를 전부 다 내장을 해서 같이 사용을 했는데요. 조금 더 안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도 디지털 따로 빼놓았기 때문에 P1-1, 1-2, 1-3은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팅값은 전부 0으로 설정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P2 오픈으로 되어 있죠. 요거를 한번 누르게 되면 락으로 걸려 있고, 요거는 이제 카운터입니다. 요 위에 보시면 카운터 버튼이 있는데요. 나중에 요 앞에 작업을 하게 되면 카운터들이 올라가는데 요 숫자들을 락으로 걸어 놓으면 카운터를 아무리 눌러도 삭제가 안 되고요. 요거를 오픈으로 바꿔놓으면 나중에 이제 카운터들은 매일매일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누르면. 그래서 P2는 그 카운터를 잠그느냐 아니면 매일매일 뭐 초기화해서 새로 매일 생산량을 표기하려면 그렇게 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인 세팅은 오픈으로 해서 출고가 되고요. P3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0.5로 저희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세팅값을. P3 같은 경우는 어떤 매뉴얼이냐면은 위에 있는 실링바가 실링을 얼마만큼 하고 올라가는 그 머무는 시간을 나타내는 매뉴얼이고요. 요거는 P3은 우측에 있는 요게 초 단위가 아니고요. 기본적인 입력값입니다. 그래서 요 P3 같은 경우는 실링을 원물을 넣어 보시고 실링을 하신 다음에 필름이 조금 접착이 덜 되거나 하실 경우에는 실링 타임을 조금 더 길게 잡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실링 타임에 누르는 시간은 왼쪽에 있는 온도 디지털의 온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더라도 실링 타임을 길게 잡아가면 실링이 더 잘 되고요. 온도가 높더라도 실링 타임을 작게 가져가면 실링이 안 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도와 이 실링바가 누르는 시간을 잘 설정을 해서 테스트를 몇 번 거친 후에 파기 테스트까지 하신 후에 온도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저희가 이제 원물 없이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요. 원물 없이 테스트한 결과로는 지금 밑에 보시면 130도 설정을 해놨습니다. 두 개 다 130도 설정을 했고 P3은 0.5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필름이 주름도 안 가고 깨끗하게 나오고요. 접착도 잘 돼서 일단 출고 전 테스팅 값은 온도 130도에 P3 수치는 0.5로 해서 출고를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P4는 어떤 역할이냐면요. 이쪽 보시면은 아래 실링바 밑에 용기 센서가 요 안쪽에 숨어져 있습니다. 요 빨간불 보이시는 거. 저기에 있는 용기 센서가 용기를 실링바에 놨을 때, 이 우측이겠죠. 이쪽에 용기 센서가 있으니까 놨을 때 어느 정도의 입력값 후에 작업을 자동으로 하는지를 머무는 시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용기를 놓고 어느 정도 머물다가 작업을 할지를 결정하는 단위입니다. 저것도 마찬가지로 초단위가 아니고요. 입력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련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잡아 놓고요. 특히 이제 원물에 이제 액체류, 뭐 물이나 아니면 국물류, 소스류가 안 들어가 일반 건더기만 있는 거, 뭐 국물이 없는 그런 거를 하실 때는 좀 빠르게 잡아 놓고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P4번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저희가 테스트를 할 때 한 번 더 보여드릴 겁니다. 요 P4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은 저희가 출고값은 0.8 가장 기본 값으로 해서 출고를 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숙달이 되신 후에 조금 더 빨리 해도 되겠다 싶으시면 이 수치를 좀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P5는 저희가 003, P5는 일단 필름의 개체에 따라서 세팅값을 넣는 매뉴얼인데요. 일단은 무지 필름을 사용하고 나린기가 사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P5번은 003번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사용을 하시다가 인쇄된 필름으로, 아이마크 필름으로 교체를 하실 경우에는 이 세팅값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날짜도 찍겠다, 그럼 나린기를 추가해 달라 해서 나린기까지 추가하면 또 수치가 달라지고요. 저 세팅값은. 근데 지금은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무지 필름만 사용한다고 하셔서 요 P5번은 0003이 고정값입니다. 무지 필름을 사용을 하고 엔코더로 읽을 수 있게 이동을 해주는 그런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5는 003번으로 설정을 해놨고요. P5-1은 선고동, 후고동, 필름을 먼저 보내느냐, 나중에 보내느냐에 따라서 0번, 1번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할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P5까지 P5-1 그리고 P5-2는 후 구동일 때 필름을 살짝 앞으로 이동을 시켜줘서 필름이 용기와 잘 떨어지게 할 수 있게끔 살짝 수치만큼 이동하는 매뉴얼 값입니다. 그래서 0.1 정도 살짝 움직이게 필름이 잘 끊어지게 매뉴얼은 세팅을 해놨고요. 이것도 뭐 크게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P6은 82로 설정을 했고요. 이 값은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저 P6번에 있는 80이라는 값은 이 80이라는 값은 이 우측에 보이면은 이쪽에 이제 엔코더 센서가 있습니다. 이 엔코더 센서가 이 톱니바퀴
여기에 돌아가면서 저 82라는 수치만큼 돌아가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 각도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그거는 이제 필름이 커팅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여유가 좀 있으셔야 돼요. 너무 저 숫자를 줄이게 돼서 여유 공간이 없으면 작업을 하시다가 필름이 끊어지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 수치는 어느 정도 적당량을 필름을 좀 아끼시려고 오히려 작게 해 놓으셨다가 끊어지면 더 필름을 버리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요. 저건 적당 값으로 해서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안정감 있게 82라는 수치로 해놨고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이따가 요것도 한 번 더 테스트하면서 그 공간을 보여드리겠지만 그 정도 어느 정도의 여부는 있어야 된다. 필름이 끊어질 때 그래야 불량이 안 난다. 필름이 안 끊어진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8은 나린기에 관한 매뉴얼이기 때문에요. 이 버전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나린기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없는 기계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뉴얼 설명은 이렇게 설명 마치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P1, P3, P1-1, P1-, P1-P1-3은 9버전에서 사용하던 버전이어서 지금은 저희가 다 0으로 세팅을 해놨고요. 사용을 안 하는 세팅입니다. 매뉴얼. P2는 카운터에 삭제 여부를 묻는 오픈락을 묻는 그 매뉴얼이고요. P3 같은 경우는 실링을 얼마 정도 하고 머물다가 올라올 것이냐를 결정하는 단위 값입니다. 그리고 P4는 용기 센서가 읽었을 때 어느 정도 머물다가 작업을 할지에 관한 작업 단위입니다. 그리고 P5는 필름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매뉴얼이기 때문에 이 기계는 P003만 사용합니다. 다른 거 안 건드셔도 되고요. P5-1은 선고동, 후고동. 이거는 필름을 먼저 보내느냐, 나중에 보내느냐를 선택하는 매뉴얼인데요. 주로 필름이 후고동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권장을 해드리고요. P5-2는 0.1. 요거는 이제 후고동 시 필름을 커팅을 한 다음에 실링을 하고 커팅을 한 다음에 살짝 움직여줘서 조금 더 부드럽게 커팅이 되게 필름을 살짝 옮겨주는 그 매뉴얼입니다. P6은 필름을 엔코더 센서가 얼만큼 보내고 작업을 할 거에 대한 단위를 결정하는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필름을 테스트해 보시고 어느 정도 남겨놓고 안정적으로 작업을 하실지는 업체에서 기계를 받고 난 후에 한 번 더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테스트 후에. 일단 저희는 안정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82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P8은 나린기에 대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 기계는 사용을 안 하고요. 이렇게 하시면 매뉴얼 설명이 끝나고요. 주로 많이 이제 매뉴얼 사용하는 거는 P2, P3, P4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만 주로 사용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매뉴얼 같은 경우는 그대로 고정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P3, P4는 원물을 넣고 실제로 작업하기 전에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수치를 약간씩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매뉴얼 설명 끝났고요. 그리고 이 업 다운 버튼은 한 가지 기능이 더 있습니다. 여기 업을 누르게 되면은 위에 이제 필름 스크랩이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필름을 교체하시거나 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고, 이따가 이제 필름 교체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때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가운데 버튼은 작업 버튼입니다. 사람이 용기를 놓고 눌러볼게요. 하면 이렇게 수동으로 버튼을 누르면 작업을 하는 그 버튼입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그 소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번 더 눌러서 작업을 해보고요.
한 번 더 눌러야겠네요. 아까 이제 P6에 필름을 엔코더 센서가 얼마나 보내는 그 값을 결정하는 게 뭐냐면 두 개를 작업하고 요 공간이에요. 요 공간이 요 정도는 있어야 나중에 너무 얇게 되면, 너무 좁아지게 되면 나중에 작업을 하다가 필름이 당기면서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불량이 나기 때문에 필름이 오히려 소모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끔 제가 아까 P6을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요 정도는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뭐 필름 아끼신다고 조금 더 줄이는 것보다는 아예 안정감 있게 요 정도로 세팅해 놓은 대로 사용하시는 거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업체에서 받아보시고 테스트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는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씩 줄여도 뭐 1씩 줄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초이스에 있는 요 두 가지, 지금 불이 이쪽에 되죠. 요거는 이제 수동이라고 나타내는 표시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작업할 때처럼 요 가운데 있는 버튼을 눌러서 작업을 하는 거고요. 요걸 한번 누르게 되면 오토로 바뀝니다. 오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에 용기가 저쪽 보이시는 그 용기 센서가 좀 손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용기 센서가 아까 P4에서 설정한 시간만큼 읽고 나서 버튼을 안 누르셔도 자동으로, 이제는 손으로 해서 잘 안 되나 보네. 아, 이게 바뀌었네요. 한번 제가 다시 할게요. 이렇게 누르고, 네. P4에서 설정한 시간만큼 머물다가 바로 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작업을 하는 그런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 오토모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숙달된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숙달된 다음에 사용하는 걸 권장해 드릴게요. 그래서 작업량이 많지 않으시다면 안전하게 그냥 수동 버튼 상품 올려놓으시고 버튼으로 해서 작업하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뉴얼 설명은 이 온도 디지털 설정하는 법까지 해드릴게요. 그리고 모두 한번 누르시면은요, 이 온도는 이렇게 화살표에 따라서 온도를 내리고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꾹 누르시면 설정이 되고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온도 디지털의 온도 같은 경우, 실링바 온도 같은 경우도 원물 넣고 테스트를 하시면서 조금씩 조절을 하셔도 됩니다. 네, 필름 교체하는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필름을 다 썼다고 가정하에 스크랩 제거하는 것부터 먼저 해주시고요. 요거는 스크랩 살짝 바깥쪽으로 당기시면 이렇게 접힙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크랩을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다 썼다고 가정하에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풀러 주시고요. 밀어서 빼서 교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교체를 하고 새 필름으로 갈아 낄 때는 새 필름으로 가정하에 이렇게 껴주시고요. 필름하고 딱 부착이 될 수 있도록 세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할 때는 이 방향이 아닌 시계 반대 방향 쪽으로 필름이 내려오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방향이 되는 겁니다. 요게 가끔 요렇게 하게 되면은 접착면이 위로 올라가서 실링바에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필름이 흘릴 수 있게끔 해서 안쪽으로 해서 잘 넣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브라켓들 전부 꾹 눌러서 안으로 딱 부착이 되게끔 해주시고요. 필름은
안쪽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통과할 곳은 이쪽에 살짝 잡아당기면 열립니다. 안쪽에 통과 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필름을 잘 고정시킬 수 있는 스트랩바예요. 그래서 처음에 롤러는 맨 밑에 쪽을 아래쪽에서 위로 해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봉은 바깥쪽에서 위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려주시고 실링바 밑으로 해서 사이로 해서 쭉 당겨 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고, 마찬가지로 스크랩은 잘 눌러주시고요. 스크랩은 안쪽에서 아래쪽에서 위로 이렇게 감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이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업 버튼은 스크랩을 감는 용도로 쓰인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업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스크랩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잘 고정이 되게끔 이렇게 하시면은 필름은 교체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고 한 가지 더 필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정리는 어떤 정리냐? 필름이 실링바와 어느 정도 위치가 맞게끔 조절을 좀 해주셔야 돼요. 해주시고 좀 당겨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 접힌 곳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필름은 전부 다 교체가 완료가 된 겁니다. 이번 영상은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작업은 항상 용기는 왼쪽, 오른쪽에 넣으시고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거는 이제 반자동, 이렇게 실링 부위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실링 굉장히 잘 됐고요. 필름도 깨끗하게 나옵니다. 몇 번 더 해볼게요. 요번에는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오토 자동 모드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초이스 버튼 눌러서 오토로 바꿔주시고요. 항상 할 때 왼쪽에 연기 놓고요, 오른쪽에 연기를 놓으시면 버튼을 따로 안 눌러도 이렇게 자동으로 작업을 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실링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고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은 잭업바도 저희가 용기를 쉽게 잡을 수 있게끔 잭업바도 저희가 올라올 수 있게끔 다 변형을 해서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죠. 깨끗하고 필름도 주름 하나 없이. 네, 파기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서 체중을 실어도 안 터져야 됩니다. 완전 저렇게 세게 눌러서 파기되지 않는 이상 터지지도 않습니다. 용기가 파기가 됐죠. 요 이제 강접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강력하게 된 거고요. 요게 너무 강하게 접착이 됐다고 하면 온도 좀 낮춰주시거나 아니면 실링 시간을 좀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에 올려드릴 영상은 이제 관리, 청소 부분이겠죠. 청소 부분이나 관리 부분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스는 주기적으로 발라야 될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요 실링바와 상부 실링바에 있는 스프링, 그리스가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저기는 어느 정도 조금씩 봐서 그리스가 아예 다 마르거나 오래돼서 때가 끼면, 어차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많이 수리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오래 사용하다 보면 스프링이기 때문에 나중에 끊어지거나 노쇠에서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사용을 하시다가, 오래 사용을 하시다가 이 스프링 자체가 끊어지거나 부식이 되면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교체하는 거는 저희 쪽에 요 상부 몰드만 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이게 다 해서 관리 받으실 거면 한번 같이 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를 이제 발라야 될 부분이, 요게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부식이 됩니다. 이렇게 끊어지고 부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저희 쪽으로 수리를 맡겨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업체에서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스프링만 주문하시면 스프링만 보내드릴 수도 있기는 한데, 웬만하면 저희 쪽으로 보내드리는 걸 권장해 드려요. 자, 이 부분을 무시하시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거는 피로도에 의해서 이렇게 망가집니다. 그러면 따지지도 않고 접착도 되지 않아요. 이 속에도 이 스프링이 들어 있습니다. 마침 조립 중인 기계가 있는데요. 이게 탄성을 사용 횟수에 따라서 이 탄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스프링이 제 역할을 못 합니다. 특히나 이제 바닷가 같은 경우는 더 그 시기가 빨리 돌아옵니다. 일반적인 육지 업체들보다 그 부분 분명히 표시가 날 거예요. 이 부분도. 그거는 끊어지게 되면 저희 쪽에 수리를 맡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롤러, 하부 몰드가 움직이는 롤러 이쪽에도 그리스를 주기적으로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리스가 다 마르거나 없으면 나오고가 소리도 나겠죠. 기계음도 금속 소리도 들리고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그리스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가드레인도 그리스를 발라주시고요. 식품이기 때문에 식용 그리스도 많이 사용하고요. 이 밑에 부분은 일반 그리스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고, 중요한 점은 또 이쪽에 있는 실리콘들 굉장히 청결하게 사용해 주셔야 돼요. 국물류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원물 같은 경우는 이쪽에 국물 같은 게 이제 떨어져서 딱딱하게 굳게 되면 나중에 그 굳은 부분만 실링이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모양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작업을 하고 뭐가 떨어지면 바로바로 물티슈로 해서 닦아주시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짠물 쓰시기 때문에 이 밑에 몰도 이렇게 분리하게 되어 있어요. 아랫부분 보실게요. 아랫부분 보시면, 자, 볼트가 이렇게 하나, 두 개, 조금 멀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개, 네 개가 채워져 있고요. 이 몰드를 뜯으시면 앞, 뒤가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요거 보시면 이 몰드 속에 이렇게 앞쪽에는 홀이 있고 뒤쪽에는 홀이 없어서 앞, 뒤가 구분이 되게 돼 있습니다. 특히나 이 몰드는 이렇게 이지오픈 칼날이 앞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 꽂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위쪽도 물론 뒤로 끼울 수는 없어요. 뜯어가지고 이 부분을 뜯어서 따뜻한 물에 담가 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매일 하라 그러면 안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그러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해도 한 달에 한 번 겨우 하실 거예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쓰시고요. 그거 안 하시면 나중에 스테인레스 소스 394 도구 안 쓰는 건데, 그 사이에 짠물이 들어가서 이 후철이 튼튼하게 돼 있는 알루미늄이 부식이 돼서 붙어버립니다. 그럼 뗄 수가 없어요. 수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반드시 아랫부분은 뜯어서 물에 담가서 세척을 하고 말려주시고
부착을 해서 쓰시고요. 대신 앞뒤 구분 반드시 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윗몰드는 떼는데 전기는 당연히 끄셔야 되겠죠. 이런 작업하실 때 양쪽에 보시면 작업하는 부분 전기 있어요. 전기 빼고 앞쪽 고정 부위 2개 빼면 이게 빠집니다. 그냥 빠진 다음에 여기까지, 이걸 우리는 쿠션바라고 불러요. 쿠션바, 필름을 잡아주고 따는 부분의 역할을 하는 쿠션바. 요 부분만 물에 담기게 해주세요. 요 부분만. 그렇게 되면 이 칼날 부분도 물에 담기고 쿠션바도 물에 담기기 때문에 거기에 짠물이 묻는다든가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세척이 될 겁니다. 담가만 놓으셔도, 따뜻한 물에, 미지근한 물에 담가 주셔도 좋고요. 요만큼만 담가 주세요. 그리고 살짝 빼가지고 솔 같은 걸로 털어 주시고 물에 슬슬 흔들어서 세척해서 말리시면 돼요. 대신 이 위쪽으로 물 부시면 안 됩니다. 여긴 전기 들어간 히터예요. 이 위쪽으로만 붓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여기 요선까지만 담가 주세요. 그렇게 정리할게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정말 오랫동안 고장 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리해 주시면 되고요. 네, 관리만 잘 하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수십 년, 20년 쓰시는 데도 엄청 많고요. 네, 소모품만 계속 교환해서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 업체 쪽에 직원분 오시면 교육 다 해드리고, 네, 그렇게 해서 출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